EBS 파이널 모의고사 1회 1번 손난로를 흔들었더니 뜨뜻해졌대. 뜨거워졌다. 발열 반응. 냉각팩 흡열 반응. 얼음물을 넣어둔 컵에 주변 물방울들이 생겼다. 그러면 얼음이 이제 물이랑 같이 있죠. 얼음이 어떻게 될 거야? 여기 안에서 녹을 거예요. 녹는다는 것은 융해를 말하는 거고, 융해라는 거는 흡열이죠. 그치? 그럼 흡열이 일어나는데 이때 외부에 있었던 수증기들이 유리병이랑 마찰이 일어나면서 이때 겹촉이 일어났을 때 이 수증기가 열을 뺏기는 거지. 그래서 얼음이 그 주변의 열을 흡수해서 녹았다 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겠네. 그러면 가에서 철의 산화 반응은 발열 반응이다. 맞는 말이고, 흡열 반응이 일어났다. 맞는 말이고, 컵 속의 반응, 얼음이 물로 변하면서, 즉 융해되면서 열을 흡수한 거죠. 그치? 주변에서 열을 흡수하였다. 그래서 디귿 틀리고 기억 니은 정답. 2번. 자, 설탕이 있었는데 충분한 시간이 지났고 얘를 포함한 설탕을 또 넣어가지고 충분한 시간이 또 지났대. 그러면 충분한 시간이 지났으니까 가도 평형 상태고 나도 평형 상태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설탕의 석출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다. 일어나지 않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틀린 말이죠. 그리고 18짜리가 설탕 수용액 속에 존재하지 않는다. 18짜리를 넣었으니까 얘를 포함한 설탕 역시 이 설탕에서도 고체에서 수용액이 되고 수용액이 다시 고체로 석출되고 이게 똑같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맞는 말이다. 틀린 말이죠. 그래서 1번. 3번. A 수용액 200g의 농도는 X%다. 그래서 뭐 500ml가 되도록 만들었는데 얘 몰 농도가 Y몰 농도래. 최종적으로 실험자는 Y몰 농도를 만들고 싶어. Y몰 농도라는 거는 용액이 1000ml 있을 때 Y몰이 있게 해라. 근데 실험자는 500ml를 만들 거라는 거니까 500ml 용액에는 2분의 Y몰이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 요 2분의 Y몰의 출처가 어디야? 어디에서 온 거야? 출처. A 수용액 X%짜리 용액 200g에서 들어온 거죠. 그치? 그러면 X%라는 거는 용액이 100g 있을 때 Xg 있는 걸 말하는 거죠. 근데 실험자는 200g 용액이고요. 2xg이 들어있는 용액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치? 그렇다면은 요 2xg이라는 것이 2분의 y몰이겠네. 문제에서 알고 싶어한 건 뭐야? A의 화학식량. 화학식량은 질량을 몰수로 나누면 되는 거니까 질량은 2xg이고요. 그리고 몰수는 2분의 y몰이죠. 그치? 그러면 y분의 4x가 화학식량이 되겠네. 2번. 4번. 산화제로 작용한 것은 환원된 거. 환원제로 작용한 건 산화된 거. 0에서 마이너스 1 환원됐으니까 가가 포함되겠고 0에서 마이너스 2 그러면 얘도 환원된 거니까 나가 되겠죠.
0에서 플러스 3 산화된 거니까 환원제 돼서 다 1번. 5번 설명으로 옳은 것만 골라봐라. 가와 나의 수용액은 산성이래요. 가는 여기 OH 있네. 탄소 2개짜리고요. 그러니까 이 녀석은 에탄올이죠. 분자식은 C2H5OH. 그 다는 여기 COOH 있네요. 아세트산. 아세트산은 CH3COOH. 단은 식을 써보면 CH3OCHO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얘는 뭐 이름은 포름산 메틸이라는 녀석인데 이 문제에서는 뭐 이거는 알 필요가 없죠. 그냥 분자 구조 보고 문제 풀면 되는 거야. 그럼 가와 나의 수용액은 산성이다. 에탄올은 산성이 아니고요. 아세트산은 요렇게 이온화가 될 거니까 산성인데 가는 산성이 아니다. 그럼 분자당 산소 질량분의 탄소 질량은 가가 다의 2배다. 그러면 산소 질량분의 탄소 질량은 산소수분의 탄소수에 비례하겠죠. 그냥 요거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가에서는 요것이 산소수는 1개인데 탄소수는 2개네. 그리고 다에서는 산소수는 2개고 탄소수는 2개니까 누가 더 많아요? 가가 더 많네. 가가 다의 2배다. 맞는 말이고. 자, 분자 내 탄소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나와 다에서 서로 같다. 자, 나에서 탄소 산화수의 합이야. 그러면 얻었고요. 3개 얻었는데 얻지도 잃지도 않을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3. 자, 그리고 2개 잃었고 하나 잃었고 다 잃었네. 플러스 3. 그러면 요거 더한 거 탄소 산화수는 나에서 0이 될 거고 다에서 3개를 얻었고 하나를 잃었지. 그치? 그러면 요거 결국 2개 얻은 거랑 똑같은 거니까 마이너스 2죠. 그리고 하나를 잃었고 2개를 잃었고 총 3개를 잃었는데 하나를 얻었죠. 그러면 요거가 없어지니까 결국에 2개를 잃은 꼴이랑 똑같은 거니까 2개 잃었다면 플러스 2죠. 플러스 2랑 마이너스 1을 더하면 0. 그럼 결국에 나와 다에서 탄소 원자의 산화수의 합은 나와 다에서 0으로 서로 같다. 디귿은 맞는 말. 6번 2, 3주기 원자 A, B에 전자가 들어있는 오비탈 중 일부를 각각 나타낸 거다. 근데 가는 S오비탈, 나는 P오비탈. 그러면 에너지 준위는 가가 나보다 높다. 그러면 2, 3주기에서 2s오비탈, 3s오비탈, 2p오비탈, 3p오비탈 뭐 이렇게 있겠죠. 오비탈 종류는. 근데 에너지 준위는 s오비탈이 p오비탈보다 현재 높을 거래. 그렇게 가능한 거는 s오비탈이 3s오비탈인데 p오비탈은 2p오비탈일 경우 요 두 경우가 가능하겠죠. 그러면 요거는 3s고 요거는 2p다. 이렇게 잡아버리면 3s에 전자 하나 있는 거 요건 뭘 말하는 거예요? 나트륨 말하는 거지. 2p오비탈에 여기 하나가 비어 있는 거 요건 누굴 말하는 거야? 17족 원소인 플루오린 말하는 거지. 나트륨과 플루오린에 각각 나트륨과 플루오린. A는 나트륨이다. 맞죠? 자, B의 원자과 전자수는 5가 아니라 7이 되죠.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의 수는 나가 가보다 클 거다라고 하고 있어요. 전자가 들어있는 p오비탈 수, 나는 플루오린, 가는 나트륨. p오비탈의 수는 동일하겠죠. 그치. 7번
자, AB2, CB2를 화학결합 모형으로 나타낸 거다. AB2는 A는 2번 결합을 했네. 그러면 A 2번 결합했으니까 산소가 되겠고, B는 한 번씩 결합했는데 옥텟 규칙을 만족했으니까 플로어린 돼서 OF2네. 그러고 B는 플로어린이라고 얘기했으니까 얘가 F-F-인데 얘 C를 보니까 2 플러스 상태네. 그러면 C는 Mg 마그네슘이 되겠죠. 자, 그러면 AB2에서 A와 B는 모두 네온과 같은 전자 배치를 갖게 되죠. 10개의 전자 갖고 있으니까. B와 C는 같은 주기 원소이다. B와 C는 B가 플로어린이고 C는 마그네슘이니까 다른 주기네. 공유 전자쌍의 수는 B2에서는 단일 결합할 거니까 1개고 A2에서는 이중 결합했으니까 2가 되겠죠. 그래서 B가 A보다 크다. 틀린 말이죠. 1번. 8번. 자, 원자 또는 이온이래. 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다. 근데 질량수는 양성자의 딱 2배다 라는 얘기는 무슨 뜻이야? 중성자 개수랑 양성자 개수가 같다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러면 중성자 개수랑 양성자 개수가 같으니까 이렇게까지 될 수 있겠네. 그럼 가에선 중성자, 전자, 양성자 개수가 다 똑같은 가는 원자가 되겠죠. 기억 맞는 말. 자, 나는 중성자 수와 전자 수가 같대요. 중성자 수랑 전자 수가 같다. 근데 질량수는 양성자 수의 2배보다 크다는 얘기는 중성자 개수보다는 양성자 개수가 더 적다라는 말이 되겠죠. 그러면 중성자보다는 양성자 개수가 더 적을 것이다. 그러면 전자가 더 많네. 그럼 나는 음이온이네. 그래서 니은은 틀린 말이고, 그럼 중성자 수는 가와 나에서 같대요. 여기서 말한 중성자 수랑 여기 말한 중성자 수가 똑같은 숫자래. 그러면 양성자 수는 가의 양성자 수랑 나의 양성자 수 누가 더 많아야 돼? 가의 양성자 수가 더 많겠지? 그래서 원자 번호는 가가 나보다 클 거다. 맞는 말이죠. 그래서 4번. 9번. 자, 세 가지 물질로 분류를 했대. 가와 나로 가장 적절한 것은 철은 얘인데 나머지가 아니온 거. 가능한 거 따져보면은 금속 결합 물질인가? 철만 얘가 맞죠? 자, 고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그러면 철만 얘가 맞죠? 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가? 틀린 말이고 불가능하죠. 액체 상태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는 KCl도 포함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안 되는 거고, 이온 결합 물질인가는 애초에 틀린 말이죠. 자, 그럼 나를 한번 볼까요? KCl과 포도당이야. 근데 포도당은 안 되는데 KCl은 되는 거. 수용액에서 전기 전도성이 있는가? 가능하죠. 공유 결합 물질인가? KCl은 이온 결합 물질이니까 틀렸죠. 그래서 정답은 1번. 10번. 자, 일단은 개수를 좀 맞춰야겠지요. 아연은 0 플러스 2. 근데 개수가 이미 1로 고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반응식에서 증가한 산화수는 2 증가로 보는 거죠. 그러면 MnO2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플러스 4고요. Mn2O3에서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플러스 3이지. 그러면 망가니즈 한 마리당 산화수는 1 감소할 거니까 2 증가하게, 2 감소하게 만들어준다면 2마리면 되겠네. A의 개수는 2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질소 개수, 수소 개수를 맞춰가지고 B랑 C를 알아내시면 되는 건데, 여기 개수 1이 있으니까 수소 가지고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 자, 반응 전의 수소 개수는 4비계죠. 그리고 반응 후의 수소 개수는 3C계. 그리고 더하기 2, 요만큼 있는 거지. 근데 주의해야 되는 게 질소 개수로 본다면, 자, 질소는 반응 후에 C계가 되고요. 반응 전의 질소도 B계니까
C랑 B는 동일한 거지. 질소 가지고 얘기를 해보면. 그래서 요거 그냥 B로 바꿉시다. 자, 그렇다면은 B는 2가 나오고 C도 2가 된다는 이야기겠네. 2. 그러면 A랑 B는 똑같이 2죠. 그리고 망가니즈의 산화수는 1만큼 감소하는 게 맞지? 자, NH4 플러스는 이 여기에서 그 모든 것, 어떠한 것도 산화수가 변하지 않았지? 그래서 틀린 말이고, 기억 니은 11번. 자, 모두 무극성 공유결합이 있다. 가는 어떻게 생긴 거야? 탄소가 두 마리, 탄소 두 마리, 탄소 두 마리, 어쨌든 맞는 말이겠지만, 가에서 탄소끼리는 단일 결합하고 있어야겠죠? 이렇게. 그리고 나에선 탄소끼리 이중 결합해야 수소 두 마리씩 붙이는 거고, 다에서는 탄소끼리 삼중 결합해서 이렇게 수소를 하나씩 붙인 거. 자, 공유 전자쌍의 수는 가나 다 순이 될 거래요. 그래서 요거 기억하래. 예전에 얘기했었어. 단일 결합으로만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공유 전자쌍은 3m 플러스 1이에요. 이중 결합이 하나 있다면 3m이고요. 삼중 결합이 하나 있다면 3m 마이너스 1이야. 여기서 m은 탄소 개수가 되는 건데 다 2 집어넣어 보면은 얘는 7개죠. 6개고요. 5개가 되겠지? 확인해 볼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 하나, 둘, 셋, 넷, 다섯, 6개. 하나, 둘, 셋, 넷, 5개. 맞네? 그럼 가나다순이 맞는 말이지. 결합각은 여긴 정사면체니까 109.5도고요. 여기는 삼각형 나올 거니까 120도 되고 여기는 180도겠지. 그래서 다나가 순이다 하면은 맞는 말이고 5번. 자, 12번. 자, 그림은 NaF의 이온 사이 거리야. NaF. 그럼 NaF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결합을 형성한 R보다 작을 경우면 여기 안쪽을 말하는 거죠. 여기 막 이런데. 자, 이때 에너지는 이온 결합을 하지 않았을 때보다 항상 크다. 이온 결합을 하지 않았을 때는 R보다 거리가 먼 데를 말하는 거지. 예를 들어서 뭐 요런 데들. 그치? 그러면 여기 지점은 이온 결합을 형성하지 않았을 때보다도 에너지가 더 낮잖아. 이런 게 가능하네. 그치? 항상 크다? 틀린 말이죠. 자, NaCl은 에너지가 가장 낮을 때 이온 사이의 거리가 R보다 멀 거래요. NaF랑 NaCl을 비교를 하는 거지. 그러면 이때 나트륨은 공통이지만 플루오린화 이온은 요만하고요. 염화 이온은 더 크겠지. 껍질 수가 더 많을 거니까. 그렇다면 이온 사이의 거리는 가깝고 멀고, 그럼 결국에 NaCl에서 이온 사이의 거리가 더 멀 거다. 맞는 말이죠. 자, 녹는 점은 그럼 NaF랑 KF 비교를 해보래. 이번엔 나트륨 이온은 요만하고요. 플루오린 이온은 요만하고요. 근데 칼륨 이온은 더 크죠, 나트륨보다. 플루오린화 이온은 똑같을 거고. 그럼 이온 사이의 거리가 누가 더 가까워? NaF에서 더 가까우니까 NaF가 정전기적 인력이 더 강하게 작용해서 여기 인력을 끊어버릴 때 더 많은 양의 열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러면 녹는 점은 NaF, 즉 양이온의 반지름이 더 작은 NaF의 녹는 점이 더 높겠지. 그래서 NaF가 KF보다 높다 했으니까 디귿은 맞는 말, 니은 디귿. 13번. 자, 원자과 전자수는 W, X, Y, G 순이래. 근데 14, 15, 16, 17쪽이니까 결국에는 W는 17쪽일 거고 X는 16쪽, 15쪽, 14쪽 이렇게 있어야 되는 거야. 근데 원자 번호는 16쪽인 X가 가장 크고, 그럼 무슨 소리야? 원자 번호가 제일 크면서 원자과 전자수 6개 16쪽이라 라고 얘기한다면 X는 3죽이겠죠. 그치?
그리고 y가 가장 작을 거래. y는 15족이면서 원자번호 제일 작으려면 2주기여야 되니까 2주기에 있는 15족 y, 나가 y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에 w랑 g는, w는 원자번호가 제일 크면 안 돼. 여기 w 들어가면은 w가 x보다 원자번호가 크니까 안 되겠죠. 그치? 그러면 라에 w가 들어가야 될 거고, 그럼 마찬가지로 g가 가에 들어간다면 y가 원자번호가 제일 작은 게 아니게 되는 거니까 g는 가에 못 들어가죠. 그래서 마에 g가 들어가는 거지. 다 찾았네. 자, g는 탄소 원자가 아니라 3주기 14족이니까 규소가 되겠죠. 자, 이온화 에너지는 y가 x보다 클 거래. 그러면 이온화 에너지 그래프가 요렇게 나온다 그랬죠. 그럼 3주기는 2주기보다 그래프가 더 아래에 있을 거잖아. 껍질수가 더 많으니까 요렇게. 그러면 15, 16족 부분을 말하는 거지. y는 2주기 15족이니까 여기가 y. 그리고 x는 3주기 16족이니까 여기가 x. 그럼 y가 x보다 크다. 맞는 말이죠. 자, 원자 반지름이 가장 큰 것은 w가 될 거래요. w는 17족이잖아. 그치? 반지름이 클 수 있어? 작아야겠죠? 그치? 그럼 가장 큰 거는 w. 틀렸죠? 그래서 디귿이 틀린 말, 니은 2번만 정답입니다. 14번. 자, 전자의 주양자 수는 모두 2 이하래. A에 들어있는 게. 그럼 A는 2주기 원소다, 2주기 이하다, 요 말인 거죠. 근데 L이 0인 전자수, 즉 s오비탈 전자수, L이 1인 전자수, p오비탈 전자수가 2대 3이래. 그러면 2주기에서 s오비탈 전자수는 4, 그리고 p오비탈 전자수는 6, 이렇게 잡아야겠죠. 왜? s오비탈이라고 얘기하면 2s까지, 1s와 2s에 들어있는 전자수를 말하는 건데 1s에만 전자가 2개 들어있고 2p오비탈에 전자가 3개 들어있을 수는 없잖아. 1s, 2s, 2p인데 1s에만 전자 2개 들어있고 지금 2p에 전자가 3개가 들어있다? 이러면 바닥 상태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잖아. 그럼 그 말은 결국에 2s의 전자가 2개 있어야만 한다. 그러니까 4로 잡고요. 그쵸? 그럼 이제 p오비탈에 들어있는 전자수는 3이 아니라 6으로 잡아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도 전자를 다 집어넣어 봐야겠지. 이 녀석이네. 그럼 A 녀석은 네온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지.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고, 자, ml이 0인 전자수는 ml이 플러스 1인 전자수보다 작을 거다. ml이 0이라는 건 자기양자수가 0이라는 거니까 s오비탈에 들어있는 거 포함. p오비탈에도 ml이 0인 게 있죠. 얘까지. 그래서 ml이 0인 전자는 6개고요. 그리고 ml이 플러스 1인 거는 요 나머지 2개 중 요 하나에 들어있는 거 2개. 그래서 전자수보다 작다? 틀린 말이죠. 자, 그러면은 업스핀인 전자수와 다운스핀인 전자수는 같을 거래요. 업스핀인 전자수는 총 5마리고요. 다운스핀인 전자수도 하나, 둘, 셋, 넷, 5마리 맞죠? 다 쌍을 이루고 있으니까 맞는 말이 되겠죠. 그래서 3번. 15번. 자, 수소이온의 농도고요. pOH를 일컫고 있네요. 그러면 수소이온 농도가 10-9인 결과 pH는 9가 되겠죠. 근데 pH랑 pOH 더한 게 14가 나와야 되는 거니까 A는 5가 될 거고, 자, 그리고 pOH가 7이라고 얘기한다면 B는 10-7이 되겠지, 중성. 또한 이게 B는 10-7이니까 그거를 10으로 또 나눈 거야. 그러면 10-8이 되겠죠. 그렇다면 pH는 8이 되는 거고요. pOH는 6이 되겠지.
그러면 가는 염기성이다. pH가 7보다 크니까 염기성 맞고, pH는 나가 다보다 크다. pH의 나는 7이고요. 다는 8이니까 틀린 말이지. 자, A는 C보다 클 거래. A는 5고요. C는 6이니까 작네요. 틀렸죠? 1번. 16번. 2주기 원자 1개로 플루오린 화합물을 만들 거래. 그러면 가능한 거 일단은 BeF2, BF3, CF4, NF3, OF2 뭐 이런 애들 말하는 거야. 이런 애들. 근데 비공유 전자쌍의 수분의 공유 전자쌍의 수가 3분의 1인 게 가랑 나가 있대. 그러면 비공유 전자쌍의 수 분의 공유 전자쌍. 비공유 전자쌍의 수가 6이죠. 9죠. 12고요. 얘는 10이죠. 왜? 질소에도 비공유가 하나 있을 거니까. 자, 그리고 얘는 비공유가 산소에 2개가 있을 거니까 6 더하기 2에서 8이 될 거고, 그리고 공유 전자쌍의 수는 결합수를 일컫는 거니까 결합수 2고요, 3이고요, 4고요, 3이고요, 2죠. 3분의 1 되는 거 누구랑 누구 있어? 지금 보니까 이거 3분의 1이네. 4, 3, 12 이것도 3분의 1이네. 그리고 요것도 3분의 1이죠. 그치? 근데 가나가 뭔지는 몰라. 찾아봐야지. 그리고 중심 원자가 옥텟 규칙을 만족하지 않는 것은 한 가지뿐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그치? 그럼 나가 한 가지. 그렇다는 얘기는 요 둘 중에 하나가 나라는 얘기지. 옥텟 규칙 만족하지 않는 건 베릴륨과 붕소니까. 그리고 중심 원자의 비공유 전자쌍이 존재하는 거는 다에 있대요. 그럼 비공유 전자쌍 존재하는 거 얘네 둘 중에 다가 있어야 된다. 요거죠. 그러면 분자의 공유 전자쌍의 수는 가가 제일 많아. 근데 이거랑 이거 중에 나가 있고요. 요거랑 요거 중에 다가 있는 거니까 공유 전자쌍의 수 제일 많은 거 4짜리죠. 그러면 CF4가 가라고 할 수 있겠네. 자, 또한 분자의 공유 전자쌍의 수는 다가 나보다 커야 된다라고 했어. 다가 나보다 커야 되는 거니까 2, 3, 2, 3, 2잖아. 그렇다면 다가 커야 돼. 다는 3짜리겠죠? 나는 2짜리겠지? 그럴 수밖에 없겠네. 그러면 NF3가 다고요. BF2가 나겠네. 다 잡았죠 지금? 나가 다. 자, 다는 BF3다. 다는 NF3죠. 자, 입체 구조인 것은 두 가지래요. CF4 정사면체, NF3 삼각불 두 가지 맞죠? 그리고 분자의 쌍극자 모멘트의 합은 가랑 나가 같을 거래요. 가는 무극성 분자이기 때문에 0이 될 거고, 나 또한 무극성 분자죠. BeF2 선형 구조로서 쌍극자 모멘트 0 될 거니까 같다 하면 맞는 말이죠. 니은 디귿 5번. 17번. 마그네슘 이온, 나트륨 이온, 알루미늄 이온, 황화 이온 중 하나인데 이온 반지름을 줬어. 그러면 반지름 제일 큰 거는 껍질 수가 제일 많은 음이온인 S2-가 제일 클 거고, 그리고 마그네슘, 나트륨, 알루미늄 요 세 이온은 등전자 이온이잖아. 등전자 이온. 얘네들은 네온과 전자 배치가 똑같죠. 그리고 황화 이온만 아르곤과 전자 배치가 똑같으니까 껍질 수가 제일 많아서 황화 이온이 일단은 제일 반지름이 큰 거고, 등전자 이온 비교하면은 반지름은 양성자 수가 제일 적은 나트륨이 제일 클 거고, 그 다음 마그네슘 이온, 그 다음이 알루미늄 이온이 제일 작겠지. 그래서 반지름이 제일 큰 라가 나트륨 이온, 두 번째인 마그네슘이 가 이온, 그리고 나가 결국에 알루미늄 이온이 되겠죠. 가와 다는 1대1로 결합하여 안정한 화합물을 만들 것이다. 가와 다는
둘 다 2 플러스 2 마이너스니까 1대1로 결합할 거고, 나는 Na 플러스래요. Al3 플러스죠. 이온 반지름은 Cl 마이너스가 라보다 클 거래. 그럼 Cl 마이너스랑 Na 플러스의 반지름을 비교를 해보면 Cl 마이너스가 더 크겠죠. 이 녀석은 아르곤의 전자 배치, 이 녀석은 네온의 전자 배치. 이렇게 혹은 이렇게 확인해 볼 수도 있겠지. Na 플러스보다는 F 마이너스의 반지름이 더 크지. 그쵸? 근데 F 마이너스보다는 Cl 마이너스의 반지름이 더 크단 말이야. 그러니까 Cl 마이너스가 Na 플러스보다 반지름이 클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디귿은 맞는 말이고 4번이 정답. 18번. 자, 화학식량 문제인데 총 원자수 B는 가 대 나가 2대 3이다 라는 걸 알려줬고, 나에서 A의 질량은 5분의 7xg이래요. 근데 전체 질량이 3xg인데, 그러면 나에서 A 원자랑 C 원자의 질량을 따져본다면 A 원자는 5분의 7x라고 했죠. 5분의 7x. 그럼 3x 중에 나머지 5분의 8x g은 C가 되겠죠. 그럼 결국에 A 대 C의 질량비가 몇씩 있는 거예요? 7대 8의 비로 존재를 하는데, 질량비가 화학식을 보니까 1대 1로 결합을 했죠. 그러면 개수비도 1대 1이다. 그러면 원자량의 비는 그대로 7대 8이겠지. 근데 7대 8 요런 거 외워놓으라 그랬죠. 14대 16이니까 질소산화물이겠죠. AC는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네. NO의 분자량은 30이 될 거고요. 그치? 자, 그러면 이제 원자수비 한번 따져봅시다. 원자수비라는 건, 원자수라는 건 분자수에다가 한 분자당 원자수를 곱해주면 원자수 B가 나오는 거잖아. 근데 분자수는 이때 부피에 비례하겠지. 그래서 나는 요 가에 들어있는 용기 부피를 N몰이라고 할게요. 나는 N몰이라고 할게요. 그치? 그렇다면은 가의 원자수는 M 4m이죠. 4m. 한 분자의 원자수는 4니까 원자수는 4m 대 나에서는 2n이 되겠지. 이게 2대 3이라는 얘기가 되겠고, 결국엔 4n은 12m이 될 거니까 n 대 m은 m 대 n은 1대 3이 되겠네. 그쵸? 그러면 이 녀석을 예를 들어서 1몰이라고 잡자. 1몰의 xg. 그리고 나는 3몰의 3xg. 그치? 그러면 1몰, 3몰, 몰수 똑같이 맞춰봅시다. 예를 들어서 가를 3몰로 가정을 한다면 질량이 3xg이겠지. 이 질량도 3배가 될 거니까. 그러면 똑같이 3몰의 3xg, 3몰의 3xg이야. 이 말이 무슨 뜻일까? A2, B2와 AC의 분자량이 같다는 거죠. 같은 몰수의 질량이 같은 거니까. 근데 A가 내가 질소라는 걸 알아냈어. 그러면 N2, 이것만 해도 분자량이 28이죠. 근데 30의 분자량을 갖게 하면 되는 거니까 N2H2네. 그죠? 그러면 부피비는 가 대 나는 1대 3이다 구했죠. 1몰 3몰. 총 원자수 분의 A 원자수. 그러면 가는
A2, B2가 1몰 있다라고 가정할 거니까 총 원자수는 4몰이죠. 근데 거기 안에 들어있는 A 원자수는 2몰일 거고요. 나는 총 원자수는 NO가 3몰 있는 거니까 2, 3은 6해서 6몰이고요. A 원자수는 한 마리가 3번 있는 거니까 3이 될 거죠. 그러면 4분의 2, 6분의 3 같은 게 되겠네. 1대 1이 돼서 틀린 말이고, 원자량의 B는 수소니까 1이죠. C는 산소니까 16이 되겠네. 그래서 1대 16 맞는 말이죠. 기억 디귿. 19번. 자, NaOH 60ml에다가 염산을 넣어주는 실험인데, 문제에서 준 거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합과 H 플러스 또는 OH 마이너스의 수래. 자, 중화 반응에서 중요한 거 항상 액성부터 판단하라 그랬지. 염기성에다가 산을 때려 넣고 있어. 그럼 처음에 10ml 제일 조금 넣어준 거, 요게 뭐겠어? 염기겠지. 그죠? 자, 또한 나와 달을 보니까 B가 있어요. 그지? B가 0은 아니겠죠? 그치? B가 0은 아닐 거니까 나는 염기성일 거고 다는 산성이겠네. 됐죠? 그렇다는 거는 염기성이니까 가의 이온 종류는 Na 플러스 Cl 마이너스 OH 마이너스 이렇게 있겠지. 그치? 그러면 개수 B만 한번 맞춰봅시다. 60ml니까 Na 플러스가 그냥 나는 깔끔하게 6N이라고 좀 가정을 해볼까요? 그리고 Na 플러스랑 Cl 마이너스의 합이 요 OH 마이너스의 수보다 2배 커야 돼. 그지? 그러면 6이니까 6분의 3은 안 되겠죠. 얘가 더해질 거니까. 그러면 7분의 3.5 숫자 더럽네. 8분의 4. 이거 좀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 Cl-2n. 그럼 H 플러스 2n 들어왔다는 이야기는가? 원래 OH-가 6개 있었잖아. 근데 H 플러스 2개 반응했을 거니까 OH-가 4개 남았겠지. 딱 되네. 10ml 2n이구나. 그럼 45ml에는 9n이겠지. 그리고 내가 다는 산성이라고 가정을 했죠. 알아낸 거지. 그럼 다는 산성이니까 Cl 마이너스 Na 플러스 그리고 H 플러스 이온수 관계 따져볼까요? Cl 마이너스는 9n이야. 9n 넣은 거니까. 근데 Na 플러스는 그대로 6n이지. 그러면 이게 15지. 이거 더한 게. 근데 Na 플러스가 6n 들어왔으면 H 플러스는 3n 남았겠죠 지금. 그럼 3n 요거네. 그러면 약분 때리면 이게 B는 5분의 1이네. B가 5분의 1이네. 5분의 1이 나오게 해야 돼. 근데 염기성이야. 얘 6n이죠. 그치? 그럼 5분의 1이 나오게 해야 돼. 더 많이 넣었으면서. 그죠? 그러면 OH-를 2n만 남겨볼까요? 그러면 얘가 2n 들어와서 4n 되면 되는 거잖아. 그러면 이게 10분의 2가 되지? 그럴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죠? 그러면 결국에 10분의 2니까 5분의 1 딱 떨어지네? 그러면은 4n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거네. 4n 들어왔을 때를 말하는 거니까 A는 20이 되겠지. 그럼 A는 20이고요. B는 5분의 1이니까 정답은 4가 되겠네. 20번. 자, 뭐 이렇게 반응을 할 거래요. 근데 가와나에서 반응 전 B의 부피는 V로 같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가랑 나에서 B의 양은 똑같구나. 근데 이런 문제를 또 많이 풀어봤었어. 반응 전 기체의 부피, 반응 후 기체의 부피. 기체의 부피라고 얘기했네. 확인 한번 해볼까? 일단 전부 다 기체는 맞아. 페이크는 없겠구나 라고 확인하면 되고, 그럼 반응 전과 반응 후의 기체 부피는 반응 전과 반응 후의 몰수비를 주는 거니까 몰수 변화를 확인해 보면은 가에서는 0.5몰이 변했고 나에서는 1.5몰이 변했네. 그럼 반응량이 3배라는 이야기지. 3배 반응할 거다. 그럼 이렇게 한번 식을 써볼까요? A랑 B가 반응하여 C, DD 이렇게인데, 가에서는 전체 부피는 2리터인데 B의 부피가 V리터래. V리터. 그러면 요 A는 2-V리터겠죠. 그치? 이해되죠? 근데 나에서는 B가 똑같이 V리터로 있는데 반응이 3배 더 일어났대. 3배 더 일어났다라는 이야기는 가에서 B가 남아 있어야 되는 걸 말하는 거지. 누가 다 반응한 거야? 2분의 V리터, 여기 다 반응한 거지. 그러면 마이너스 2분의 V리터, 2 마이너스 V리터, 요게 다 반응한 거죠. 그치? 근데 나에서도 한번 이어서 바로 보자. 나에서는 BV리터가 다 반응했겠죠. BV리터가 다 반응했을 거야. 돼요? 그러면 반응량이 3배라며. 여기서 얘가 얼만큼 반응했는지 몰라. 이만큼 반응했겠지. 근데 이것의 3배가 이거지. 그럼 얘가 3분의 V만큼 반응했겠지. 돼요? 그런데 얘가 V리터래. 그리고 개수를 봐봐. 개수가 똑같죠. 그럼 결국에 2-V리터랑 반응한 3분의 V가 똑같다는 얘기 아니니? 그지? 그래서 2-V랑 3분의 V가 같다. 그러면 결국에 2는 3분의 4V가 될 거고, V는 곱하기 4분의 3 때려주면은 V는 1.5가 되겠지. 그쵸? 그러면 V는 1.5야. D는 이제 금방 다 구할 수 있겠네. 그러면 얘가 1.5니까 이 녀석은 0.5가 될 거고, 0.5 반응해서 얘도 0.5 반응할 거고, 그럼 몇이 남아? 1.5 있었는데 0.5 남았으니까 1.0이 남았겠죠? 그리고 생성되는 C는 개수가 또 1이니까 0.5가 생성됐을 거고, 그러면 이것만 해서 1.5인데 가 실험에서 반응 후 전체 기체 부피가 2.5리터라고 했어. 그러면 생성된 C는 1리터가 생겼어야겠죠. 요렇게. 그치? 그러면 0.5리터 생길 때 1리터 생겼으니까 D는 2가 되겠죠? 다 구했네. 그러면 D는 2니까 정답은 4분의 3.